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MBC 64, SBS 63, KBS 6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게 65가 나온다는 거는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국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는 한 80%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건 아주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때가 이제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러면서 뭐 도보다리 하면서 뭐 이제 곧 통일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청와로 나타난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60% 중반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요. 저는 거의 최대치까지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한국의 보수층은 늘 한 30% 남짓 정도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공그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층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 않아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 초중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 보수층이 볼 때도 새로운 뉴 이재명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지할 사람은 다 정치- 지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무당층은 항상 10몇 프로 정도는 있는 법이니까. 그러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돼 있는 윤어겐화되어 있는 지지층이 한 25 정도 나온다고 치고, 그리고 무응답층 아니면 정치에 관심 없는 층이 한 10% 남짓 있다 그러면은 그럼 40% 가까이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다. 근데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저는 요 최근 여론조사 중에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 요거 좀 분석 좀 해주실래요? 노컷 뉴스? 장동혁 던진 16세 투표권 반대 77%, TK도 82% 반대. 아니 DK가 무려 82% 이거 뭐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거 사실 자기들한테 요새 이제 10대의 어떤 네. 그 비판 성향이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들 옛날 반대하던 거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TK가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6세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도 올라갈 나이 정도 되거든요. 그 나이 고1, 2. 예. 나이 때 투표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러면은 일선 학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학생들한테 정치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올바르게 정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정당 가입도 하고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장동민 대표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뜬금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반이 하나 또 안 만들어지고 고등학생들을 입시적으로 내버리면서 지금 뭔가 정치의식을 키워줄 만한 환경도 못 만들고 인권의식조차도 키우는 것들을 안 하잖아요. 학생 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거 다 반대하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고등학교가 정치화된다고 하는 거를 제일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입시 지옥인데 거기다가 또 뭐 정치 뭐 갈등까지 있어. 그럼 애들이 좀 많이 힘들긴 하겠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쭉 계속 노력했다. 예를 들면 진보당 같은 데서도 똑같은 주장 하거든요. 근데 진보당은 일찍부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당이니 이런 주장 할 수 있지. 그런데 제1야당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16세 이러고 끄나고 나오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그리고 10대들이 바라볼 때도 되게 웃기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 저 오빠도 우리 MG를 만만하게 보나 봐. 저 형아들 웃긴다 이런 거지 학생들. 그러니까 딱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아무리 표가 없어도 아무리 표가 궁해도 애들까지 앞세워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사실 이 소위 말하는 대구 경상도의 양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 네. 이럴 때 좀 발휘가 된 것 같아. 그죠? 어른들. 그러니까요. 얼라들 데리고 뭐 하려고 지금. 예. 야 내가 찍어주려고 그래도 니네 요새 마음 안 드는데 임마. 얼라들까지 니네 요거지. 네. 그러니까 그 19세에서 18세로 내릴 때는 찬성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OECD 국가 중에서 18세로 나이를 둔 나라가 그러니까 18세가 아닌 나라, 19세로 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18세로 내리는 거는 저항감이 덜했는데 그때 18세면 주민증이 나오는 나이. 그때도 내란당에서 반대했었던 기억이 나는. 맞아요. 18세로 내릴 때는 주민증이 그래도 나오는 나이고 운전면허증도 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나 이런 거 딸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법적 성인으로 다시 인정받고 있는. 그렇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부모 동의하에 물론 할 수 있지만 노동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추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 이런 게 되는데 뜬금없이 16세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볼 때는 지금 20대, 10대들은 극우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지난번
그 대선 결과를 보니까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얻은 표 합치면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많아. 그런 거 보면 우리 편인데 나이를 내리면 우리한테 유리하겠네. 요즘 국민의힘이 청년 앞세우는 논리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요새 MZ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 결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네네. 20, 30대 특히 30대 지지율이 확 하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20대, 10대, 20대도 올랐습니다. 이제는 역전됐어요.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 내는 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20대, 30대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정말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신경을 쓴 말로만이 아니라 신경을 직접적으로 쓰고 우리가 느끼게끔 해주는 대통령을 지금 역사상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사실 이제 SNS로 대국민 직접 정치를 메시지.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신년 기자회견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을 안정화시켜서 자신감 있어. 그리고 일단 뭐 내란 청산도 일단 시스템으로 이제 뭐 약간 지지부진한 면은 있지만 일단 궤도에 올랐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갈 거야. 네. 딱 이제 작심을 하고 1, 2, 3, 4까지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최초의 1, 2, 3탄까지는 한국일보 무슨 뭐 매일 뭐 이런 데서 야 그거 내가 한 말 아니거든. 이거 뭐 빨간 펜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직접 소통하면서 이게 빡빡 먹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발언이 상당히 이제는 과거 사이다 이재명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아니 다주택자들 걱정해줘야 돼 니네처럼 나는 집 없고 뒤에 이런 청년들 그냥 그들이 더 걱정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정말 눈높이로 살아있는 대화로 소통을 하는 거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확 먹히면서 이제 부동산 싸움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매우 독특한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여론을 만드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앞통수를 칠지 뒤통수를 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네. 그거 참모들이 짜준 거 아니에요. 아니겠죠. 제가 막 취재를 했어. 네. 작년 원래 9월, 10월, 11월에 일부 이제 참모들 중에서 여론에 밝은 분들은 이거 부동산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뭐 강남 부동산 안 잡히고요. 결국 보유세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다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 내부 논의 보유세와 관련해서 인터뷰 살짝 했어. 과표 구간을 촘촘히 하는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막 역풍이 확 불어버리니까 강 대변인이 그거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살얼음판이야 부동산 문제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뭔가 가야 되는데 못 하다가 연두 기자회견 딱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확 간 건데 누가 밀었냐 내가 물어봤어 솔직히.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 놀랬대 자기들도. 대통령 치고 나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 조언은 이제 그동안 리서치한 게 많잖아. 조언을 하는 그룹은 있는데 실제로 이 지휘봉은 대통령이 직접 잡고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 옛날에 자기들도 좀 솔직히 놀란대. 저 뒤에서 장수가 지휘하잖아요. 네네. 저렇게 앞으로 뭐 가라고 얘기하면 병사들이 막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옛날에 전투할 땐 그러잖아요. 너 장수 너 나와. 그리고 나랑 1대1로 그렇죠. 떠. 원판지로 딱. 그다음에 목을 땡강하고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방식이야. 뉴 이재명이야 이거는. 맞아요. 과거의 잣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 하던 방식으로 훈수질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는 내가 주류인데.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모들은 부동산 이슈를 잡아본 뭐 이렇게 정보가 없으니까 역대 없잖아요. 뭔가를 부동산에 대해 덤벼서 하겠다라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이라는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하시다가 다칠까봐 그렇지. 그런 걱정이 아무래도 이제, 크죠. 예. 네, 대통령이 전면에 서시면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셔야 되고 중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모든 막 화살을 대통령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위험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 장수가 지금 그렇죠. 적진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건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거고요. 근데 이 정치판에서는 합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싸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그냥 신중에 신중 조심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20번이나 했다가도 안 됐잖아.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런 대책이
성공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매수자들이 매수 시장으로 지금 전환됐다는 그렇죠. 매수 시장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야라는 강남에서 신호, 여기가 고점이야 이젠 내놔야 돼라는 그런 신호들 주면서 강남이 고점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마포라든지 마용성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지금 상당히 지금 거세게 이제 막 나오고 있죠. 예. 꽉 잡고 있던 거들을 하나씩 내놓고 지금 우리가 다주택이니까 이건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잖아요. 똘똘한 한 채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코 참모들한테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고 맞습니다. 결코 참모들한테서 나올 수 없는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접근하셨다. 이거는 뭐 사실 이거를 국민들이 느끼잖아요. 참모들 머리에서 어떻게 나와?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딱 그 처음에 선포하면서 그랬잖아. 요거 표 걱정 안 하면 됩니다. 욕먹을 그렇지. 걱정 안 하면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이거 직접 자기가 욕먹겠다, 평가받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까 전장으로 비유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 나한테 한번 쏴볼 테면 쏴봐. 그리고 나간 거야. 장수 나와 그랬더니 저쪽에서 똥볼 차는 거 차듯이 똥포를 쏘는 거야. 그런 삑, 삑 대통령에 이렇게. 대한 이제 믿음과 기대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같은 선수가 까불어도 이게 그냥 코미디 하나의 그냥 양념에 불과한 걸로 전락이 되는 것이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자들이 몇 명 팔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선언하면 참 좋겠어. 아 근데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지네 마음이지.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마음은 많이 세금 부담할 텐데 공동체에 자기가 다주택 유지하면서 공동체에 세금 많이 내겠다는데 그것도 뭐 본인의 판단이지. 아니, 그래도 예. 청와대 참모들도 몇 명 이렇게 하면 얘기 나오지만 좋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탄력을 받죠. 네, 요거를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참 이런 말씀하시는데 김 평론가님 봐서라도 좀 내놓으세요. 대통령은 뭐 강제 안 하지만 근데 요런 것도 먹고 말게요. 네, 요것도 잠깐만 지금 자꾸 PD가 광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요거 요런 시도가 전혀 안 먹힌다는 거지. 조선일보 이 대통령 설 연휴에 5건 폭풍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부동산 공방. 감정 싸움으로 던졌으면 좋겠지 얘네는. 감정 싸움으로 끝났으면 좋겠죠. 이거는 희망사.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감정 싸움인 거고 부동산 가격을 못 잡기를 정말 간절히 붙잡고 있는 거죠. 자 미디어 오늘 조선일보 방상훈 사주 일가 부동산 시가 2조 5천억. 이게 21년 기사거든요. 지금은 더 많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땅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1년이요. 네. 자, 뭐 이런 걸 다 아시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께서. 네. 그래요? 뭐 네. 시간 없다니까. 네네. 아니 그 아. 소동에 그 가다 보면 네. 왼쪽에 있어요 방사원 끝이. 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네. 그쪽은 비어 있는데 그 산안을 다 방실가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마르고 닳도록 고발해 드렸는데. 아 진짜요? 거기서 보면 전망이 쫙 아래 흑석동 아래 그 강변 아파트 있잖아요. 맞아. 그 방시일가 땅에서만 한강 조망권이 보여. 그렇죠. 거기 산 위에 올라가야 돼. 아파트가 이렇게 쫙 이렇게 강 따라 건설이 안 되고 딱 갖다 딱 끊어져 있어. 이게 다 방시의 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